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와 함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등기 사업에 나섭니다. 복지 등기 사업은 우편 집배원이 등기 우편을 배달하면서 위기 의심 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봄을 맞아 도심 속 공원이 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3만 송이 튤립이 가득했던 양천구 파리공원엔 어느새 연분홍빛 철쭉이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 등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지 등기 사업은 위기 의심 가구의 우편 집배원이 복지 등기 우편을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은평구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은평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1000여 명에게 복지 등기 우편을 발송할 계획인데요. 복지 등기 우편에는 복지 위기 가구, 긴급 복지, 복지 한라인 등의 복지 정보가 담긴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우편 집배원은 우편을 배달하면서 우편함에 독촉장, 압류 등의 우편물이 있는지 등을 살펴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위기 가구로 의심되면 2차 조사를 진행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추홀 만의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각 방방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든 뭐든 재난으로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3,008세대, 옹진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미추홀이 2,523세대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가 177세대, 남동구 153세대, 부평 112세대 등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가입 34개 단지 1,787세대 중 경매가 진행 중인 세대는 60%가량인 1,066세대입니다. 이 중 이미 매각 완료된 세대는 106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매각 중인 세대는 261세대여서 5월까지 잇따라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경매 대기 세대는 672세대, 공매 중인 곳은 27세대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이달에만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이 살던 전셋집은 모두 경매에 붙여진 상태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금자리에서 내쫓기면서도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인천 미추홀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 대책위를 구성해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눈뜨이고 전 재산을 빼앗기는 전세 사기를 쳐도 국가조차 처벌을 외면하니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들이 벌써 3분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가는 전세 사기범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60여 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십시오.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손지원, 후매수,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물론 정부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한강에 수상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김포시가 제안한 수륙 양형버스 도입을 검토했지만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수상버스인 리버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리버버스는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체험한 교통수단으로 가격 대비 수송 능력이 뛰어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행 노선은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 30km 구간이며 10개의 선착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준비 과정을 거쳐 1년 이내에 수상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목동 파리공원이 이달 초부터 튤립으로 물들었습니다. 앞서 양천구가 심은 튤립 3만 송이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네, 4월 중순을 지나면서 튤립의 향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파리공원의 모습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 튤립이 굉장히 아름답구만요. 참 좋습니다. 기분 전환했습니다. 꽃도 보고 사람도 보고 애들도 이렇게 와서 저기 하니까는 참 좋아요. 젊어지는 것 같고 좋아요. 애들도 보니까는 옛날 생각나고. 다음 소식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들의 입장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할 단서가 없었다. 여론에 따라 책임을 지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출동을 했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경찰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할 의무는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번 사건이 관행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1개월 간격으로 지금 학대 의심이 신고된다는 2차례 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아동을 위기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마찬가지로 관행이 이전에 그러했다고 해서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징계를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 충분히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 원고인 경찰관들이 항소를 한다면 그럼 좀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징계가 부당하다, 징계가 과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 판단의 결과는 이제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이번 판단을 통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좀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등 어떤 개선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가정 내부의 일이라던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라도 신고해야 된다는 점 많이들 이제 느끼셨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대응,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도 단순히 신고가 있었음에도 부모의 말만을 믿고 아니면 주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이 조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아동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는 건지, 아동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으려면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학대 의존 신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어느 선까지 조사를 하고 또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지 세세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경찰의 실수 또 관리 감독상의 소홀함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대학 입시 자원이 줄고 있는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축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실대학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요. 네, 20년 뒤에는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소멸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대구 외국어대학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한 해를 빼고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 대학 알림이 지표마저 급락했습니다. 학생 충원율은 69%에 그쳤고 자퇴율은 14.8%까지 치솟으며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학생은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카드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나도 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경북 고령군에 있는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는 10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학생 수가 3,500명에 이를 정도로 북적였지만 본교가 이전하면서 캠퍼스 주변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대구권역에서만 아시아대학교와 경북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과 대구외국어대학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권역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총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학들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42년에서 2046년 사이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 수는 190개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학은 385곳인데 앞으로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31개 대학 가운데 44%인 146개 대학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도 권역별 충원율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권역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수도권이 95.7%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대구, 경북, 강원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이 90%를 웃돌았지만 나머지 호남, 제주권과 충청권은 80%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대학은 해당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함께 침체되기도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와 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